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마를 하면서 어제 한남동 관저에 들어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고 심지어 그가 전한 윤석열의 말은 더 충격입니다. 뭐라고 말했냐?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이게 막후 정치죠. 막후 정치고 이게 지금 나경원 의원 또 지금 출마 선언한다고 내일 그랬는데 지금 그 채널A 단독 보도라고 나온 거 보면은 윤석열이 지금 나경원한테 국가를 위해서 좀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약간의 뽐뿌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충성하지 않는 사람, 소위 말하는 배신자들 색출하라는 얘기예요. 이번 대선 경선에서 그 암시다. 동훈이 걔 제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부터 해가지고 지금 탄핵 찬성했던 인간들 싹 제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이 탄핵되면은 그 다음부터 관저 정치할 거고 막후 정치하고 아직 유튜브는 안 나갔지만은 이런 식으로 유튜브 불러다가 하고 이런 거 할 거다. 국민들은 진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가장 복장 터지는 거는 국힘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니 그리고 표피적으로 보더라도 탄핵당한 대통령이 충성심을 운운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계엄을 해서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게 아니고 마치 타인의 불충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된 것처럼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이게 그 소위 말한 배신자 논란인데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냐면요.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어떤 대통령을 뽑아놨어도 제한된 임기 동안에 국민들이 주인인데 잠깐 종한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서열이 높은 종인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직책 자체가. 그렇죠. 그 공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의 생각에는 국민들은 지배의 대상이고 자기가 왕인 거죠. 근데 왕을 배반한 역모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고초를 당한다지 이런 식의 마치 무슨 피해자 서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권력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기 때문에 너 나가 이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사실상 이거는 불복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내가 배신을 당해서 지금 이 처지가 된 것이지 나에겐 문제가 없다라는 아주 뻔뻔하고 정말 가증스러운 태도거든요. 저는 이런 자와 더 같은 하늘 아래 제가 하루라도 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기관은 빨리 저거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뻔뻔한 거짓말장이라는 게 그 2013년도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할 때 있잖아요. 그때 국정감사장이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왕이 되니까 충성을 안 한 부하들을 탓합니다. 얼마나 모순된 발언입니까? 그때 그 말이.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건가? 그런 얘기였어? 그러니까 정가윤 의원이 증인 사람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였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지금까지 딱 한 명한테만 충성했죠. 김건희한테만. 그렇죠. 사람 맞잖아요. 사람인데.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김건희한테만 충성하고 본인은 다른 모든 사람한테 충성을 강요한 거고요. 이게 약간의 보수 정당의 어떤 기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보수는 대통령을 왕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약간의 그 봉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 이게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박근혜에 대해서도 배신자론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심지어 탄핵 이후에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좀 뿌리 깊게 있다. 뭐 보수 전체를 제가 싸잡아서 욕을 하려는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최악의 사람이 온 거죠. 진짜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는 정말 최악. 거기서 와가지고 왕처럼 하다가 손바닥에 왕자까지 쓰고 이러다가 이제 탄핵이 된 다음에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윤석열하고 얼마나 빨리 손절하느냐가 보수 정당이 그나마 지하로 잠수하다가 이제 그나마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철우의 말 중에 웃겼던 게 뭐냐면 통상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시면 주변에서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철우 말을 봤더니 윤석열이 술을 안 먹어서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지금? 저도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던 짓을 안 하면은 진짜 좀 이상해진 거거든요. 뭐 때가 됐다 그러듯이 원래 하던 대로 술을 계속 먹어줘야 되는데 술을 끊었다는 얘기니까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철우가 혹시 몇 시에
몇 시쯤에 만나라고. 그래 저도 언제 만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낮에 네. 만났으면은 그 낮술 처먹는 게 상식입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했다라는 아니 낮술을 처먹었어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 처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예요. 만약에 낮에 갔다라고 하면 시원하게 맥주 한잔 했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리고 술도 이게 뭐 한두 잔 반주 수준이 아니고 여기 그렇지. 이제 쌓아놓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술 자체가. 아니 그리고 우리 대선 후보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알 수 있는 게 이철우가 이제 각하를 부르짖었다가 각하 론을 부르짖었다가 이제 한 쫑크를 먹었는데 이분이 이 어떤 글을 남겼느냐 정말 충성심의 끝판왕입니다. 미국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보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났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 카터랑 윤석열 비교가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하려면은 닉슨하고 비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탄핵되기 탄핵당했으니까. 직전에 그렇죠, 직전에 네. 이제 사퇴를 했죠. 닉슨이 거의. 그러니까 카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권 운동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리고 재선에는 레이건한테 져서 재선에는 실패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서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카터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그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셨고 왜냐 해외에서 존경을 받으니까. 근데 윤석열은 일단 윤석열은 탄핵까지 당하고 전 세계 조롱거리예요, 솔직히 진짜로. 그러니까요. 네. 쿠데타 셀프 쿠데타 실패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솔직히. 전 세계 얼마나 무능하면은 거의 셀프 성공하죠 친이 쿠데타. 거의 성공합니다. 친이 쿠데타는 거의 성공해요. 얼마나 나쁜 무능하면은. 그리고 글로벌 호구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퍼주기라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했지만은 네. 지금은 끈 떨어지고 지금 탄핵돼서 그러니까요. 형사 사법 처리될 사람을 누가 만나줍니까? 근데 이철우 지사도 참 웃긴 게 비교를 할 거면 같은 걸 비교해야 아니, 비교가 그러니까. 되는데 네. 아니 비교하려면 박근혜랑 비교하는 게 맞죠. 파면당했으니까 내지는 조선시대로 치면은 광해군이나 연산군 정도로 비교를 해야지 어디다 대고 지금 카터 대통령을 이거 정말 미국 국민들이 화낼 것 같은 발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좀 자중하셔야 되는데 이분도 지금 자기 영업하느라고 맞아요, 좀 네. 정신이 한 두세 바퀴는 좀 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볼 때는. 이철우 지사 같은 분이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판에는 한두 분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무려 절반이 넘는 9명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김동연 지사를 빼면 8명이 바로 국민의힘 소속이고 17명 중에 12명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니까 그중에 8명이 출마를 고심하고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3분의 2가 나오는 상황. 이거 너무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무주공산이라고 그러니까 본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수 정당에는 항상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를 왕처럼 떠받들면서 좀 복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이회창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이제 MB랑 박근혜가 붙었지만은 결국은 한 명씩 섬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이후에는 근데 이게 아직 누가 뚜렷하게 이거를 당권이나 대권을 할지를 지금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다 이제 덤벼든 건데 너무 심하다. 뭐 20용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용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물론 출마 자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벌떼처럼 다 나올 거 듣도 보도 뭐 솔직히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예. 아니죠. 인천시장 누구냐, 근데- 경북지사 누구냐,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우리 한국갤럽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조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이제 주관식 문답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적어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 이상 득표를 해야지 이제 기본적인 숫자로 잡아주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선언하거나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사람 중에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이철우 경북지사나 김태흠 충남지사나 이장우 대전시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갤럽 조사에 이름조차 거명되지 않은 분인데 이 판에 대통령 하겠다고 나온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방 정부 책임자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도 약하지만 지방 정부의 수장들이 이런 처신을 하니까 더더욱 지방자치가 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분들 지금 나오는 거 의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인지도 높여가지고 그렇죠. 다음에 또 한 번 도전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임기가 4년인데 4년도 못 채우는. 그러면서 지금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사퇴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보궐도 못하고 그냥 부시장 체제로 또 대행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뭐대로 뽑습니까? 그냥 뭐든지 그냥 부시장이 다 해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자신의 직분에 대한 직책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인가? 사명감도 없어. 그렇죠. 그리고 아, 예. 얼마만큼 네. 자기들의 그 욕망에 투명한 사람들인가? 전 이런 사람들 다시는 절대로 지방자치단체 장도시켜서는 안 된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이 부추기는 측면도 있는 게 6월 3일이 선거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대선 30일 전에는 광역단체장이 후보가 정식으로 되려면은 사퇴를 해야 돼요. 근데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산수를 해보면은 5월 4일까지는 그만둬야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경선이 5월 3일날 끝납니다. 네, 뭐 이거는 고육지책인 것 같아요. 고육지책이고 얘기했듯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뭐 예, 전체가 이런 식으로 가지. 예전에 2021년에 보면은 후보가 그때도 10몇 명이 나왔는데 8명 자르고 4명 자르고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면은 지자체장이 4명 안에 올라갔는데 5월 4일 이후에도 경선을 하고 있으면은 다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석이 돼버리지. 공석이 네. 돼버리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그래요? 있는 게 네. 왜냐면은 지방자치 단체를 위해서도 5월 3일 이전에는 경선을 끝내주는 게 맞죠. 그래야지 네. 빨리빨리 하고. 그러니까 공석으로 이게 왜냐면 선거도 못 치르고 1년 동안 거란대행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되면은 좋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불가피한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한두 명이 아니니까 아니, 그렇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이렇게 이제 날짜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아니 근데 거니까. 여러 사람 중에서 제일 괘씸한 거는 윤석열을 방문해서가 아닙니다. 저 이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경북지사잖아요. 네. 경북 지역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산불. 역대급 산불 피해를 당해서 그러네, 맞아. 지사가 지금 선거를 치를 때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을 챙길 때인데 지금 보니까 어제부터 연차 쓰고 대선 레이스 한다는데 가만 놔둬야 됩니까 아니, 이거? 복구를 이게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재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진짜 하루하루가 막막한 상황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또 자녀분들도 걱정하고 있고 그럼 국가의 역할을 해야죠. 그러면 그렇죠, 지방 정부를 네. 통해서 다 그 이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들이 들어가는 건데 연차 쓰고 지금 올라와서 출마 선언하고 대선 경선 뛸 여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남은 힘이 있으면 그 남은 힘까지 쏟아 부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참 원래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거 맡겨달라고 하는 것만큼 이런 만용이 없거든요. 네. 정말 이건 만용 중에 만용을 좀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철우 지사가 아마 다음 또 경북지사의 뜻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투명하게 잘 알겠는데 정말 어떤 공적인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 아닌가. 처신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 이거는 진짜 역으로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게 이철우 지사가 모두가 이렇게 출마하려고 할 때 저는 이 뭐 우리 지역 내의 화재 때문에 그렇죠.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고 가슴 아프고 저는 이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기회가 있지만은 저는 지역 주민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출마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빛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 사람들이 또 지역 주민들이 또 그거의 진정성을 알아주는 거요.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휴가 내 가지고 지금 여기서 대선 경선한다는 네. 게. 예. 뭐 나중에 상황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데도 이철우가 또 거기 나가서 또 지지율이 나온다면 아, 그리고 또 정말로, 투표가 꽤나 투표율이 높다면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분들의 네. 선택이니 어렵네요. 참.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스를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선관위가 밝히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컷오프를 2번 한다 그런 거죠. 1차에서 이제 4명만 남기겠다. 2차에선 2명만 남기고 본 경선에서는 2명으로 결선 투표하겠다. 이런 진용을 짰는데 후보들끼리 좀 셈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결선 투표라는 게 이제 당 대표나 당직을 뽑을 때는 그게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선 주자를 뽑는 거잖아요. 근데 규정이 없는데 아마 이걸 선관위에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취지를 살려서. 근데 뭐 흥행도 그렇고 뭐 결선 투표가 있는 게 더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선 낫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숨은 뜻을 읽어야 되죠. 이 숨은 뜻이 뭐냐면 결국 국민의힘은 탄핵에 찬성하냐 탄핵에 반대하냐입니다. 근데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거든요. 그게 누구냐? 지금 4명 안에 올라갈 사람들 중에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는 한동훈 대표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가 뭐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요 정도로 지금 라인업이 그렇겠죠. 구상이 되는데 네.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1차에서 50%를 얻지 못하면 결선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선에 올라가면 거의 7대3 구조로 코너에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탄핵 반대파들이 훨씬 다수연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뭐 당협위원장이나 그때 당시에 당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굉장히 거칠게 반발을 좀 하고는 맞아요.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반발해도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룰 세팅을 딱 보니까 네.
안 그래도 당원들이 짠물이 돼가지고 김문수나 홍준표 이쪽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더욱 그쪽으로 더 가겠구나. 그러면 대선에서는 더더욱 심판을 받겠구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인 건데 저는 이제 그 선관위원장이 또 이제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했는데 저당팔 황우요? 저는 이분이 지금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건지 정말 뭔가 배경이 있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 말이 결선 투표를 왜 하냐 기자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뭐였냐? 젊은 세대들은 극적인 효과를 노린다. 가수왕 뽑는 것도 그랬다고 한다. 요새는 그게 대세라는 거다. 결선 투표는 젊은 분들의 최근의 경향이라는데 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도 왕이 맞습니까, 나오네. 이게? 왕이 나오네. 그러니까 가수 왕? 윤석열이에요, 왕? 일단 결선 투표가 이게 뭐 최근에 트렌드라는 건 전 처음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이거는 이게 처음 지금. 들어봤고 결선 투표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대선 결선 투표제부터 도입을 하자. 제가 보기엔 많은 맞아요. 분들이 네. 얘기를 하고 저도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불필요한 단일화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다 각자 뛰고 그리고 내가 떨어진 2명이 안 들어간 사람들은 나는 어느 후보 지지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단일화 씨름 줄다리기만 한 대씩 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없애게 대선 결선 투표제나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 신규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특정 후보를 배제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 배제하자? 특정 후보를 4인에서 지난번처럼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4명이서 할 경우에는 이게 컨트롤이 어려워요. 우리가 몰아주기를 하고 싶어도 컨트롤이 어려운데 2인이면 심플하거든. 될 놈, 안 될 놈. 안 될 놈. 네, 얘가 좀 미덥지 않아도 안 될 놈 하나는 딱 확실히 죽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발하는 게 한동훈 계고 이게 좀 되게 싱겁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싱겁게 아예 간다. 경선 룰을 지금 50대 50으로 하면은 유승민 의원은 지금 불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또 자기들끼리 윤석열 또 뭐 좀 거치게 윤석열 빨아주는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로 국민의힘 대선 과정이 여러 후보가 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미없는 대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변수를 하나 주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한덕수. 어제 우리 흥행시키려고. 어제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질문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중앙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 간의 전화 내용이니까 트럼프가 흘렸을 일은 없죠. 예, 영어로 흘리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한덕수가 나는 한덕수가 무조건 흘렸는데 그 보도 자세히 보시면 소식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소식통? 식통이. 네. 식통이가 흘린 거야. 이거를 식통이. 유지혜 기자한테 식통이가 흘린 거야 이거를. 그 식통이가 얘기하기를 한덕수 대행이 그런 대선 출마 질문을 받았는데 고심 중이라고 대답을 했다. 아니 대행이 뭘 고심을 해요? 그렇지. 땀만 먹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자는 정말 뚜껑 열리게 만드는데 그냥 대행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워딩이 그렇게 뭐냐면은 나갔어요. 이거지 고민 않습니까?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서 고민 중이다. 고민 줄 알았어요.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 이 얘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검토 중이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네. 저는 실제로 출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요. 매우 낮다고 보는데 이런 언플들이 지금 계속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자 지난 화요일에 한꺼번에 3가지를 했어요. 국무회의 열어서 6월 3일 대선이 확정하고 네. 그리고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트럼프랑 통화한 거잖아요. 사실 이완규 때문에 뒤집어질 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대선 관리하고 통상교섭하는 거를 같은 날 해버림으로 인해서 야 너희들 민주당 나 탄핵할 거야? 진짜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탄핵할 그렇지. 거야? 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렇지. 또 하나가 통화했는데. 그러면서 계속 대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탄핵되면은 대선 나올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찌라시나 밖을 맞아요. 보면은 네. 탄핵되면은 대선 나올 수도 있어. 그게 하나도 안 무섭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고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러 가지 실제 이 양반이 그러니까 대선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완전히 이게 추대가 아니면은요 사실은 경선은 못 뚫어요. 맞아요. 능구렁이 같은 뭐 거기에 그 선수들을 뭐 홍준표 다 어떻게 이깁니까? 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추대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좀 경우의 수를 만들면서 지금 재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그럴 수 같고. 있겠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허수로 뭐 우리나라에 관심 없는 것 같아도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봤다는 거잖아 이거를. Hey, Mr. Han, are you going to run for election?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거 거죠. 좋네요. 네, 한덕수 거예요.
근데 발음은 한덕수 댕이 훨씬 좋아. 벌써 레드삭스. 발음이 이제 레드삭스.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를 만만하게 볼 게 아니다. 내가 네. 보기에는 한덕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새 대통령한테 통상교섭을 맡겨야지. 어차피 90일 동안 유예해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는 지금 이제 이완규 재판관 지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월권이고 뭐 또 내란죄 관련해서 수사 대상자고 해서 여러 문제가 많은데 사실은 지금 탄핵을 의도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의도하고 있다? 그냥 내려오면 이건 너무 욕심쟁이로 보여지고 또 당에 지금 들어가서 뭐 경선 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의 유일한 방안은 탄핵당할 짓을 해. 그래서 맞은 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장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때려줘. 네. 때려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와. 그래서 예. 이완규도 임명하고 맞을 짓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 민주당 지도부가 그래도 차분하게 지금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있는 있죠. 것은 네. 결국 내란 진압이라는 것은 한덕수 하나 잡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네. 새로운 정부를 압도적 지지율로 만들 때 그때 행정권을 갖고 오면서 그때부터 내란 진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좀 차분하게 이 부분은 당연히 한덕수는 탄핵을 당해도 수만 번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대선이라는 걸 지금 조기 대선 치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 판단 이런 것까지 지금 들어간 거 아닌가? 전 그건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간 보는 건가 아닌 건가를 굉장히 저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국회 소통관에서 그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출마 촉구. 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게 누가 했냐?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는 지금 농담으로 한덕수 출마를 받아들이다가 세력화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없지 않다. 왜냐? 국민의힘 경선이 너무 재미없게 끝날 것 같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이런 흐름들이 분명히 수면 아래서는 존재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중앙일보가 썼는데 이제 뭐 조언 같이 보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한덕수가 출마를 해서 네. 그래서 국힘 후보랑 단일화를 하는 모습도 그러면은 또 하나의 정치적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 띄우는데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는 당에서 압도적으로 추대를 하지 않으면은 경선을 못 이겨요, 솔직히. 그렇죠, 맞습니다. 추대라는 건 그럼 경선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근데 거예요? 그거를 뭐 저기 홍준표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겠어요, 네. 그거를. 아, 그렇지. 한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윤상현 의원이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너무 고령이고 정치력이 딸리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는 어떻게 꼭두각시로 세울 수 있어도 당권은 장악을 못할 거다.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당의 조직을 장악을 해가지고 해먹으면 된다. 다음 당권은 우리 쪽이 먹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 선수들이 얘기를 하는 네. 거거든요. 한덕수도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할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 없지만은 네. 어쨌든 지금은 여러 카드를 쫙 펼쳐놓고 경우의 수를 지금 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청자들의 의견도 좀 궁금해가지고 아까 이제 설문조사를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한 1,7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권에서 한덕수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했더니 보기가 3개입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게 42% 얻은 게 네. 국민의힘 경선 참여 출마가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 신문 유지한다. 불출마가 3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중앙일보에서 뭐 고언으로 보이게 했다는 무소속 출마 후 보수 후보 단일화. 이것도 출마죠. 26%.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그 얘기는 뭐냐? 한덕수 본인의 생각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내란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총리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서열 2위 행정부의 그러니까 재상이잖아요. 재상. 옛날 네. 영의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완규 임명을 통해 가지고 탄핵을 유도하는 또 한 번의 헌법을 붕괴시키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대선을 출마를 재고 있는 이런 고민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네. 참 대한민국이 저런 수준 낮은 국무총리에게 이 나라의 2년 6개월을 맡겼다라는 게 비단 윤석열만의 잘못만은 아니고 저런 한덕수 같은 수준 낮은 사람들도 함께 만들어낸 내란 아닌가. 그래서 네. 한덕수 총리는요. 탄핵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전 형사 처리, 사법 처리는 못 피한다고 봅니다. 저는 가장 강력한 사법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고령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절대 한덕수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좋습니다. 모든 형을 다 살고 그렇지. 나와야 된다. 맞아. 저 그렇게 봅니다.